전주 들어간다. 지난 7월의 일입니다. 있는 추억에 때론 엄마한테 혼돈하지만 싱하 책 주세요. 지연이랑 저랑 우진이랑 이렇게 셋이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작곡을 해오니까 제가 작사를 해왔어요. 아이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랍니다. 나는 한겹돌에서 내리는 추억에 때론 엄마한테 혼나지만 나는 영화 속에서 심심한 추억을.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만든 작품입니다. 또 다른 아이들도 그들만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싱하일보. 아이들의 작품은 온통 한 소설가와 그가 쓴 소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로 수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학기를 마치며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멍때리기가 없어졌어요. 그냥 한 긴 책이 있으면 그걸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다 자세히. 책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제일 재밌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안다는 것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더 배우는 게 재밌어요. 한 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뒤 책을 읽으며 알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는 아이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용인 성서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수업. 그 이야기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학기 동안 국어 수업을 한 권의 소설로 공부한다. 이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1학기 동안 수업을 할 때 가장 큰 주제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읽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교재가 이 소설일까요? 전국 초중고 국어교사 100명 중 72%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천천히 읽어보기에 되게 적합한 책이라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었어요. 성장소설이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럼 아이들의 첫 반응을 들어볼까요? 책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글씨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교과서 같은 거는 뭘 해야 되는지 다 스텝이 나와 있어서 그거대로만 해야 되는데 천천히 읽으면 더 지루할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실지, 이 책이 어떤 내용일지, 또 어떤 재밌는 말이 나올지, 어떤 감동적인 부분이 나올지 그런 게 기대돼요. 한 학기 내내 소설책 한 권으로 책 읽기 방법을 가르쳐 보겠다는 이런 엄청난 계획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 아이들의 책 읽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준호의 독서량은 일주일에 평균 10권.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많은 거지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읽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1권 정도 읽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 읽어요. 일주일에 10권 읽어서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10권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그러면은 얼마나 읽어요? 책이요? 3권에서 5권 정도? 작년에는 뭐 하루에 5권 그쯤 네. 정도를 읽었는데, 만화책은 2-3권씩 읽고요, 일주일에. 그리고 책, 2권은 2권씩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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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권은 2권씩 읽
그냥 제가 토론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권씩 두꺼운 뭐 설명문이나 그런 책으로도 읽고. 제가 좀 바빠가지고 평일은 안 보고 휴일에 많이 보는데 휴일에 한 하루에 4권, 5권 정도. 성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밝힌 한 달 평균 독서량입니다. 한 달에 90권 이상이 4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에 한두 권씩 책을 읽는다는 건데요. 책을 정말 좋아하는지, 제대로 읽고 있는 건지 속마음을 물어봤습니다. 좀 긴 책 읽을 때 정신이 좀 안 좋아, 정신이 좀 잠깐 멈칫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좀 멍 때리거든요. 그런데 책은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내용 파악 안 하고 그냥 눈만. 독서록도 적어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라, 다독을 해야 한다 제한이 되어 있었죠. 책을 읽을 시간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책을 싫어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지만 정작 무엇을 왜 읽는지 모르는 아이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는 외면하는 아이들, 학원 가느라 점점 책과 멀어지는 아이들. 우리의 새로운 책 읽기는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 습관과 태도를 길러주기에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이끌어줄 3명의 선생님들입니다. 우리는 이 수업을 슬로우 리딩 수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슬로우 리딩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견한 특징 하나. 표현할 수 없었지만 강렬한 빛처럼 집중으로 나에게 와 닿았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습니다. 미리 읽었거나 안 읽었거나 수업 중에 함께 읽습니다. 기다림이 번번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 기다려도 산모롱이에 딴 사람만 나타나거나 아무도 안 나타날 적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복받쳤다. 내 유년기의 기억을 첫 장을 꽉 채우다시피 기다림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주인공은 항상 할아버지를 이곳에서 기다려요. 어디서 기다리냐고요? 네. 그러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가 늘상 머무는 사랑채. 사랑채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 주인공에게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주인공에게 이 유년기의 기억의 첫 장을 꽉 채우다시피 한 기다림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동풍에 걸리셨기 때문에 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꼼꼼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슬픈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넓은 벌 한가운데를 개울이 흐르고 정지용의 시 말맞다나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은 아무데나 있었다. 정지용의 시 말맞다나 정지용의 시? 아, 향수 말이군요. 시를 읽고 노래를 듣고 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달려갑니다. 마음만 달려가면 안 되겠죠.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실개천이 뭔지, 지줄대다가 뭔지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찾아봅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이요. 경정선 향수를 듣고 이제 정말 살고 싶은 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번엔 그림을 그렸습니다. 살고 싶은 집, 오래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집. 그런데 시인의 고향집과는 좀 다르네요. 형수는 네. 약간 그리워하는 느낌이 나는데 그리워하는 느낌. 우리는 그냥 미래에서 살고 싶다. 미래에서 살고 싶다. 자연적인 소재로 만든 집에 예. 살고 싶다 했는데 우리는 그냥 현대적인 집에서 살고 싶다고. 미래 우주에 살고 시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향과 집이란 말에는 그리움이 묻어난다는 것도 느꼈지요. 저도 그렇지. 통학길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시골 동산은 소나무도 있었지만 밤나무, 오리나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 갈림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가을이면 집집마다 겨울 땔감으로 마당에다 집채만한 갈립가리를 몇 동씩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다. 아이들이 오르르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산수. 맞나 저거? 산수요, 산수. 야, 나 블루보다. 그럼 빨간 게 튀겠네. 산수. 야, 이거 확대해서 찍으면 돼. 학교 교정에 있는 나무들을 살펴봅니다. 아직 이른 봄이라 나무까지는 앙상하지만 산수유도 있고 떼종나무도 있습니다. 주인공의 동네에 있던 나무와 우리 학교 나무를 비교해보는 시간. 국어 수업을 했는데 과학 같기도 하고 사회 같기도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규민이는 학교 안 모든 나무 이름을 다 적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아이들의 책상에 사전이 등장했습니다. 꽤 두꺼운 사전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쓰이던 단어예요. 지수! 딸에게 신발을 시킬 때? 힌트. 누구와 딸? 윤성이? 어머니와 딸. 지수! 지레는 뭐라 그러지 설명하기 좀 힘든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믿으시고. 우와. 숫기가 무슨 숫기! 뜻일까? 하은이. 부침성? 수줍어하지 않는 활발한 기운, 부침성, 활발한. 어이, 딸, 지레, 숫기. 이거 어려운데요. 잘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 쉽게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단어. 그런 단어와 맞닥뜨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참, 우리말에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담긴 다이어도 있고 동의어도 있죠. 우리 다이어예요? 동음은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사전을 찾아보는 게 정답입니다. 영어 단어만 사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랑이 사당이 되었다. 숙부들이 4년제 소학교를 나온 걸 인근에서는 신학문 한 걸로 쳐줄 만큼 개화가 더딘 고장이었기 때문에 학문을 진서라고 믿는 숭상하는 풍조가 남아있었다. 어머니 우리 그린 한글이라는 것도 모를 때였지만 나는 그때 이미 업무를 같이 끝인 상태였다. 엄마가 가르쳐 주었는데 가르치는 방법이 매우 우격다짐이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낯선 단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동풍이 되신 것이다. 오른쪽 수조까지 떠 동풍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빛간 출입도 못하게 되었고 수저질도 어주버서 이번엔 어주버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뜻을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냥 그걸 외워야 할까요? 수업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단어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가자 하는 걸 선생님이 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그 뜻을 찾아서 적도록 했죠. 그런데 이걸 좀 보십시오. 이 친구는 연통의 뜻을 둥근 통이라고 적었습니다. 둥글게 만든 돌도. 좀 이상한데? 아궁이가 많다. 영통이 아궁이가 전해준다. 책을 다시 찾아보니 여기서 뜻은 둥근 통이 아니라 알려주다, 전해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없는데? 아예 무게라는 단어. 초등학생용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도 있습니다. 좀 두꺼운 사전을 가져온 지수. 무게 있다! 여기 있잖아. 무게 찾았어요, 지수? 네. 무게 뜻이 뭐야?
말 없는 가운데 우연히 뜻이 맞음. 정확한 뜻을 다 찾고 나니 이번엔 이 단어들을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더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의 솜씨를 볼까요? 토끼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어떤 나무를 보고 느티나무라고 우격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소나무라고 우격다짐했습니다. 토끼와 강아지는 자신의 친구에게 느티나무, 소나무라고 몰래 슬쩍 뚱겨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토끼와 강아지는 부모님께 연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나무가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토끼와 강아지는 사과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토끼와 강아지의 말은 묻게 했습니다. 토끼와 강아지는 신기해서 어줍게 행동하였습니다. 토끼와 강아지는 웃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해하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고 그러면서 책을 읽어야지 좀 더 똑똑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많이 넘어갔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짚어보고 가는 것 같아요.